오늘 이 편은 DB 플랜이에요. 네, 제가 데스 베네핏 아니라 그랬죠. 네, 네. Define Benefit이라는 건데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잘 안 들어봤던 특히 또 회계사님들이 많이 또 얘기는 잘 안 하시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회계사님, 이상형 회계사님 모시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Define Benefit, 보통 펜션 플랜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의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이건 사실은 이제 펜션입니다. 펜션. 아주 오래 굉장히 몇십 년 된 프로그램인데 요즘 다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펜션 참 좋았는데. 예, 좋았는데 네.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맞아요. 연방 공무원들 다 펜션 받고 막 맞아요, 그런 시절이 맞아요. 있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오래 사시니까, 오래 사니까. 이 펜션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없어지긴 했는데 내 회사에다가 내가 만드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받게 될 돈을 지금 미리 정하자는 거죠. 지금 미리 정하자. 네. 내가 은퇴해서 받게 될 돈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한국 분들이 이거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네. 여러분들 한국에서 일하실 때 퇴직금, 적립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펜션이에요. 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퇴직금이 얼마가 될 것들을 미리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미리 계산해가지고 그 은퇴연금을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뭐 몇백억씩 막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한국에 그런 거가 있죠. 그게 이제 펜션이에요. 음. 근데 좀 이제 이 401k하고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런 그 DB 플랜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받을 돈을 지금 미리 정해버렸기 때문에 네. 내가 매년 집어넣는 돈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목표가 정해졌으니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기 20년 위한? 동안, 네. 그렇죠? 20년이면 20년 동안 달려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아, 누군가가 계산을 해준다. 예, 우리는 그- 그런 사람들을 계리사. 계리사라고 계리사, 합니다. 네. 뭐 그리고 액츄어리라고 Actually. 부르는데 이제 그런 계리사, 사실은 그 계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TPA라고 하는 TPA. 회사 그 사람들이 계리사를 고용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로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건데 네. 이게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은 금액을 굉장히 크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인당 지금 한 30만 불쯤 넘습니다. 1인당 30만 불 정도까지도 네. DB 플랜에 넣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해봤던 거 중에서 정말 제일 컸었던 거가 1년에 한 40몇만 불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네. 정말 30만 불 넣고 싶으면 사실은 상당히 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1인당 한 20만 불 들어가는 것 정도까지는 뭐 쉽게 나와요. 네. 그런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네네.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100만 불 버는 사람인데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20만 불 집어넣어가지고 40만 불. 그러니까 100만 불로 세금 보고하셔야 되는 분이 60만 불만 세금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00만 불하고 60만 불의 세금의 차이는 사실은 2배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금액이 크다 보니 그렇게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을 꼭 넣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네. DB 플랜을 나 은퇴할 때 65세에 은퇴하는 걸로 하겠어. 그때 네. 가가지고 1년에 뭐 나는 뭐 20만 불씩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놨지만 사실은 뭐 5년 있다 그만둘 수도 있고 7년 있다 그만둘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변경은 예.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인컴이 네. 너무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인컴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20년짜리 플랜을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내가 인컴이 너무 많은 동안에 이 DB 플랜을 충분히 이용을 했다가 그 이후에 DB 플랜을 없애도 되는 거죠. 네. 단 이 DB 플랜을 한 1년, 2년 하고 하다가 없애면은 IRS 감사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나오니까 네. 적어도 한 몇 년 정도 이상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정말 미니멈으로 3년. 3년 그리고 이상은. 저희가 레코멘드 네. 하는 것은 5년. 5년 이상은 정도는 네. 매년 불이익을.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스킵해도 될까요? 아니 계속 스트레이트로 5년. 뭐 물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데 매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매년 집어넣어야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약간 예외 규정이 있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크게 변할 수 없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인컴이 나는 고정적으로 이만큼 인컴은 항상 들어오는 거가 자신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동안 이 플랜을 계속 나는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렇죠. 역사나 히스토리를 좀 보면 앞으로 이 정도 내가 자신 있다라는 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예. 가령 뭐 역사가 30년 된 레스토랑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입이 뭐 100만 불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라든지 건물을 갖고 있다 내가. 그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렌트 너무나도 확실하게 계속 들어오고 네. 지금 10년 이런 네, 경우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예. 오케이. 좋은 거는 이제 그런 뭐 굉장히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나쁜 것은 매년 금액을 이렇게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최소한 몇 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 비즈니스가 계속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의 인컴이.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너무 많으면은 적용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직원들도 거.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펜션 프로그램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직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직원들도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디파인드 DB 플랜만 딱 적용하는 케이스보다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01k, 네. 401k와 DB 플랜을 합쳐가지고 같이 적용하는 섞어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401k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좋은 혜택을 다 주면서도 오너분들은 DB 플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절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돈 많이 버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DB 플랜의 한 가지 좋은 거는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이 넣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은퇴할 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짧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얼마 없기 때문에 네네네. 가령 내가 지금 60살이라고 하면 65까지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또 5년 동안 나는 1밀리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내 직원은 지금 나이가 만약에 20살밖에 안 됐다. 그럼 45년 남았잖아요. 나는 5년 동안 1밀리언 만들어야 되고 그 직원은 45년 동안 1밀리언을 만들어면 되니까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5대 45니까 한 9배 되나요? 내가 9배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좋은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하시려면 DB 플랜 활용하시면 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제 TPA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네. TPA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Third Party Administrator의 약자인데 이 TPA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이런 특별한 이런 펜션과 관련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펜션 프로그램을 내가 잘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1년에 한 번씩 IRS에 보고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죠. 네. TPA라는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TPA를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지가 TPA한테 좀 피를 있겠네요. 내겠죠. 네. 근데 우리 시큐어 액트 2.0에서 통과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TPA한테 피 냈었던 것들 거의 up to 100%까지 도로 텍스 크레딧으로 돌려받습니다. 요 Secure 2.0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피가 별로 걱정이 없어요. 피 네. 내도 뭐 다 뭐 크레딧으로 강제 받으니까. 받고 물론 첫 3년 동안밖에 안 네, 해주지만 네, 네. 뭐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비즈니스 총 수입이 내가 한 50만 불 정도 되는 클라이언트인 경우 실제로 이런 분이었었습니다. 지난번에 했거든요. 50만 불이었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그 부부 합산해가지고 1년에 한 20만 불 집어넣었더라. 20만 불 집어넣으면은 50만 불에서 20만 불 빼니까 30만 불만 세금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럼 세금은 한 절반 줄어들죠. 절반. 예,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8만 불. 8만 불. 예, 8만 불을 절세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이면 8만 불보다 더 넘을 거예요. 한 10만 불 세이브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 레스트 미닛 정말 지금 12월 30일 다 지났는데 나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이만큼 세금 나오는데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럴 때 어떤 뭐 돌파구의 역할, 엑시트 플랜. 네. 예, 지금 이걸 해가지고 이만큼 집어넣으시고 이만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법이 벌써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예, 세금 폭탄을 듣고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네. 그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네. 방법이 혹시 있겠구나 네. 상담을 해보시면은 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온 하신 분들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출만 늘리시고 뭔가 자재 사시고 막 이런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많이 세금 공제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이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많이 은퇴 플랜을 모아놨는데 나중에는 세금을 어쨌든 은퇴하고 나면 여기서 빼내는 금액 자체는 사실은 텍서블 인컴이 텍서블 되잖아요. 맞죠. 예, 네네네. 혹시 회계사님 생각하기에 은퇴 시에 세금을 좀 덜 내면서 네네. 아예 안 내면서 네네. 이렇게 좀 은퇴할 수 있는 방법. 예.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이 사실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 은퇴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내 은퇴 계좌에 돈이 뭐 몇백만 불씩, 500만 불씩, 1000만 불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정말 많이 하시면은 100만 불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네.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은퇴할 때 그게 뭐 401k가 됐건 DB가 됐건 간에 그 돈이 결국은 내 IRA로 가게 돼 있습니다. IRA로. IRA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 있는 돈을 전부 다 내 IRA 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롤 오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롤오버 할 때 보면은 라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라트 IRA라고 하는 거 라스 있죠. 컨버전이라고 저희 그렇죠? 얘기하죠. 라트 컨버전이라고 하죠. 네. 지금 내가 라트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IRA에 갖고 있었던 거를 이 트래디셔널 IRA에 갖고 있었던 거를 라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생각인데 네. 그럴 생각이세요. 예, 지금 우리 예. 이회 기사님의 지금 은퇴 플랜 예. 공개합니다. 저는 좀 일찍 은퇴할 겁니다. 네. 61 정도, 62 정도에 일단 은퇴를 하고 은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되나요? 수입은 없는데 재산이 있는 상태? 그게 은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가 돼가지고 수입이 이제 내가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트래디셔널 IRA를 라드로 매년 10만 불씩만 옮긴다고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면 나한테 텍서블 인컴이 10만 불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불에 대한 세금 뭐 내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옮길 그렇죠? 때는 옮기는 옮길 해에는 때는. 쌓이겠죠. 네. 네. 그렇게 매년 해가지고 67세까지 열심히 하면 상당히 많은 트래디셔널 IRA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돈을 라트로 옮긴 거예요. 세금 조금씩 내면서. 네. 그리고 나서는 그게 굉장히 그렇죠. 그 뭐 몇십만 불간에 쌓였으면은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맘 먹었을 때 페널티도 없고 세금도 없이 그냥 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10만 불이 너무 부담된다고 5만 불씩만 해도 되고 상당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스 컨버전 네. 지금 하시겠다고. 네, 20년 후의 일이시네요. 그러네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뭐 라스 네. 401k, 라스 IRA 나중에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 부분으로 오히려 이런 DB 플랜이라든지 세금을 그렇죠. 내는 이거를 퀄리파이드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X 플랜 나중에 세금 없이 쓰시는 부분들도 방법들이 그 안에 근데 열심히 부지런하고 사실은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 지금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네. 은퇴하고 나서는 사실은 세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음. 대부분의 경우가 나는 은퇴하고 나서도 한 30만 불씩 계속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극소수죠. 아, 근데 그렇게 극소수. 살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네. 정말 극소수죠. 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들도 꽤 많습니다. 네. 예, 내가 갖고 있었던 어니티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 어니티 너무 좋죠. 거기 나한테 그 매년 얼마씩 주고 있는데 세금을 아주 조금만 내든지 전혀 안 내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는데 그 라이프 인슈런스에서부터 내가 뭔가 디스트리뷰션을 받는다. 그건 난택서블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덩어리들도 그 수입의 캐시플로우 덩어리가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 퀄리파이드 플랜에 있는 돈은 세금을 내는 돈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401k나 DB 플랜 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한 3 밀리언, 4 밀리언, 뭐 5 밀리언 이렇게 집어넣겠다. 네. 나중에 세금으로 다 도로내십니다. 아, 그렇죠. 다 도로내시니까 그거보다 어떤 작은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 DB 플랜은 2 밀리언 넘어가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않고 나중에 세금을 다 내는 거라면은 지금 세이브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2 밀리언일 때 세금 뭐 기껏해야 한 12% 냅니다. 사실은 그 정도 있어도 나도 은퇴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내지 네,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마련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세금 내지 않는 수입. 지금 말씀드린 뭐 어니티라든지 라이프 인슈런스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긴 내는데 좀 다 내지 않고 이렇게 적절히 중간만 내는 수입, 그런 거 렌탈 수입이죠. 렌탈 수입.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눈을 돌리셔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무시하고 그런 쪽에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만 그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는 이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통해 가지고 세금 세이브하면서 어느 정도 펀드를 조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난택서블 소스를 마련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또 이거 있지 않을까요?
조지아로 이사 온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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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를 어느 주에서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예. 네.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네. 그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가 어디냐 1등부터 뭐 10등까지 매긴 거가 나왔었는데 네. 저는 10년 전부터 조지아가 3등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포브스에서 드디어 1등에 올라왔어요. 1등이었어요? 예, 와, 1등 저 조지아 살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된다는 예.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네. 사람들이 은퇴하려면은 은퇴 이후에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 없는 주로 은퇴해야 되겠다. 네, 그런 그러니까. 주 어느 주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지금 많이 현재 있죠. 상황에서. 예, 플로리다, 플로리다, 테네시, 테네시, 텍사스, 텍사스, 네바다, 네바다,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스테이트. 예, 예, 지금 생각나는 거 그 정도네요. 네. 그 정도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데들이 이렇게 보면은 네.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으면은 네. 그 대신 세일즈 텍스가 비싸든지. 맞아요. 비싸요. 맞아요. 텍사스 엄청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지. 예. 아니면 너무 덥든지. 근데 조지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날씨도 그럼요. 괜찮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프로퍼티 텍스가 뭐 상당히 비싸든지 네, 뭐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조지아는 시니어 분들의 시니어 62세 분들에게. 넘었든지 65세 넘었든지 한 그런 시니어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세금 그 우대 정책이 있는 거예요. 네. 1인당 6만 5천 불까지. 1인당 6만 5천 불까지 1인당 6만 5천 불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인컴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매년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예 인컴으로 잡지도 않아요.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그 내야 되는 5.5%그 인컴 텍스에 대해서 시니어 분들은 낼 찬스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텍스, 프로퍼티 텍스 여기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백 기사님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조지아로 다들 이사 오셔가지고 조지아 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고요. 사실은 6만 5천 불이 아니라 언리미티드리 세이브해주겠다고 소니 퍼듀 주지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중간에 네. 포기한 거죠. 네. 예,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네. 6만 5천 불에서 자르자. 네. 그래서 지금 여기로 유지된 지 뭐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럼 부부 합산 13만 불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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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들을 봐도 아는데 네. 매년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는데 정말 시니어 분들이 많이 몰려오세요. 네. 네. 우리 이렇게 지금 막 서로 막 재밌어가지고 사설을 하다가 DB 플랜을 찍고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많이들 퀄리파이 플랜 하시고요. 또 어느 정도 퀄리파이 플랜 만드시면서 또 텍스를 안 내는 또 플랜들도 만드시고 또 조지아로 이사 오시는 거 여러 세금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